네, 지금까지 국회 본회의 현장 함께 하셨습니다. 보신 것처럼 형사소송법 개정안 재석위원 174인, 174명, 찬성 164명, 반대 3명, 기권 7명 이렇게 해서 통과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국무회의로 넘겨져서 공포 결정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프로세스로 지켜보도록 하고, 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예상했던 대로 강하게 피켓을 들고 반대하면서 저지하려고 했지만 이 표결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자, 조성식 작가, 이렇게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는데요. 자, 이 법안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짚고 어떤 내용인지 또 어떤 부분이 좀 아쉬운지 앞으로 어떤 것들을 보완해 나갈지 이것도 짚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지금 생각보다 네. 법안 내용은 단순하고요. 막 그렇게 요란스러웠던 거에 비하면 지금 국민의힘이 뭐 끝까지 이제 뭐 반대를 하고 뭐 아까 이제 뭐 끝난 다음 표결 끝난 다음에 또 뭐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도 네. 계속 반대 논리를 펴고 했는데 사실 저걸 지켜보면서 이게 참 코미디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냐하면 지금 사실 반대 명분이 너무 약해요. 국민의힘은.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당론으로 자 원내대표가 합의를 하고 그 의총에서 추임 받고 네. 그리고 심지어 이 국회의장 중재안 민주당에서는 강한 비판을 받았던 이 국회의장 중재안을 먼저 수용한 것도 국민의힘이에요. 뭐 불러줬다, 내용을 불러줬다고. 그런 자랑까지 했죠? 예. 그렇다면 그 얘기는 뭐냐면 자, 이 겉과 속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자, 네. 겉으로 저러고 있죠. 저게 다가 아닌 거예요. 사실 속으로는 상당히 만족할 수도 있는 그런 지금 걸 감추고 어쨌든 이게 이제 정치적인 게임으로 돼버렸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어쨌든 저런 모양새를 이제 취할 수밖에 없는 건데 사실은 저는 내용적으로 보면 국민의힘이 일단 반대 명분도 약할 뿐더러 일단 절차상 그렇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일단 네. 말이 됩니까 이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아니 그러니까 국회에서. 민주당이 막 강압을 해서 네. 어쩔 수 없이 막 이게 무슨 뭐 전두환 시대다 이래가지고 또는 박정희 시대다 옛날 삼성 개헌할 때처럼 그렇게 해서 야당이 어쩔 수 없이 합의를 했다. 네. 근데 알고 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 다시 해야겠다. 응? 국민한테 피해가 크다. 뭐 논리야 뭐 어떻게 생각하면 이렇게 하면 뭐 그럴 수도 있겠네 이러는데 이거 그거 아니잖아요. 그쪽에서 먼저 받아들이고 그건 뭐냐면 대단히 만족한 절충안이었던 거예요. 민주당보다 먼저 받아들이고 네. 오케이 했었는데. 근데 이게 뭐 그쪽에 메커니즘은 어떤지 모르지만 뭐 그 당선인의 의중이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건지 네. 아니면 뒤늦게 국민의힘 의원들이 우리가 속았다. 자세히 알고 보니까 우리가 멍청했네.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전략을 바꾸는 건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누가 봐도 이거는 상식적으로 네. 그럴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반대할 명분도 약하고 그다음에 내용도 자 겉으로는 저렇게 반대하지만 사실은 상당 부분 오히려 민주당이 많이 좀 뭐랄까 뭐 당했다 그러면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좀 불만족스러운 이런 상황이고요. 자, 왜 네. 그런지 예. 내용을 내용을 한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네. 제가 자료를 띄워드리면서 함께 자, 보겠습니다. 오늘 통과된 네. 자,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이제 크게 두 가지인데요. 내용적으로는 뭐 이제 뭐 조금 뭐 관련된 건 있습니다만 어쨌든 뭐 내용적으로는 크게 두 가지. 여기 첫 번째 게 네. 자, 검사는 사법 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관하여 동일한 범죄 사실의 범인에서 수사하도록 한다. 자, 이게 형사소송법 196조 2항을 이제 신설한 건데요. 네. 이거는 사실 특별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지금 현행 법에도 그 검사가 이런저런 명목으로 검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서 네. 개입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 밑에 보면 196조 이게 원래 지금 형사소송법 지금 196조 이게 아주 검사의 권한을 수사권에 관한 대표적인 조항이거든요. 네. 자, 이 내용을 보면 검사는 범죄 혐의가 있다고 사료되는 때는 범인 범죄 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 이게 바로 대한민국에서 형사소송법에서 보장하는 검사의 수사권의 핵심적인 조항입니다. 원래 민주당 원안에는 이걸 폐지하는
거였어요. 네. 그래야지 그야말로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 네. 하는 어떤 그 분권형 그 이원 구조, 형사 사법 체계의 어떤 그 새로운 틀을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네. 일단 이것이 안 됐기 때문에 자, 일단 근본적으로는 검사의 수사권이 여전히 살아 있다. 그다음에 이 동일한 범죄 사실을 범인에서 수사한다는 건 사실상 검사에게 자 경찰이 예를 들면 어떤 절도 사건을 해서 보냈어요. 이제 자 이거 뭐 기소 의견으로 뭐 보냈다. 그때 자 동일한 범죄 사실, 자 그 건을 조사하면서 네. 그와 비슷한 같은 범죄에 있는 수사를 검사가 추가를 할 수 있게끔 그 내용이에요. 근데 이 부분을 이제 좀 어떻게 보면 더 명시를 해준 거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떤 이제 또 여기에 어떤 논란이 있냐 보면 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기본적인 어떤 검사의 수사권 자체는 여전히 살아 있다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의미가 지금 상당히 퇴색했다. 자, 두 번째 한번 볼게요. 자, 이 네. 부분이 이제 이 사건에 지금 말씀드린 첫 번째 항 관련된 게 어떤 내용이냐면 자 경찰 수사 내용에 대해서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이루어진 현행법에 보면 네. 검사가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보안 수사도 요구하고 심지어 재수사까지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경찰 수사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위법 사실이 있네, 또는 뭐 인권 침해 여지가 있네. 네. 그러면 검사가 보고서 재수사를 이런 걸 지시를 할 수가 있어요. 요청을. 자, 이제 그런 내용들인데, 네. 자 여기서 보면 이제 고소인의 이의 신청으로 자 경찰이 예를 들면 이제 불기소를 했어요. 네? 근데 고소인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죠. 그건 법에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게 자동으로 지금 검찰로 다 넘겨야 됩니다. 일단 기록을 다. 네. 이제 지금 첫 번째 얘기는 이제 그 얘기인데 그 사건, 그러니까 그렇게 넘어온 사건에 대해서 검사가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동일한 범죄 사실을 범인에 의해서 수사를 하고 그다음에 요 밑에 보면 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에도 보안 수사와 여죄 수사가 가능하게 돼 있다. 네. 자, 이걸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이전에 그 검경 수사권 조정안 거기에 보면 사실은 검사가 경찰한테 요청하는 게 주된 핵심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분명하게 어떻게 보면 하도 이제 반발이 심하니까 네. 보안 수사와 여죄 수사 가능하도록 사실상 이렇게 이렇게 해놓은 부분이 있고요. 그 이제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이제 대한변협이나 이런 데서 이제 계속 반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 이의 신청을 하는 그 대상,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당사자. 네. 그래서 이제 그 고발인은 빼버렸어요 이번에. 자, 이게 조금 논란이 되는데. 고발인은 뺐다. 네, 그래서 고소인과 피해자 본인이 할 수 있는 거네요. 피해자 예. 또는 이제 법정 대리인 등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게 이렇게 이제 규정을 했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논란이 있는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자 고발인이 이제 이의 신청을 한 부분은 지금 이제 안 된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경찰의 보안 수사, 경찰한테 보안 수사 요청만 할 수가 있는 건데, 이게 왜 이제 논란이 되냐면 이 공익 사건이나 또는 네. 이제 정치적인 사건 이런 거 보면 왜 무슨 시민 단체나 그다음에 뭐 또 뭐 이상한 그 뭐 타이틀 있는 단체들이 막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 정치인이나 뭐 공직자나 이렇게 막 고발을 많이 한다고요. 많이 하죠. 예. 예, 그 지난 1년에 그 문재인 정부에서 벌어진 사건들도 보면 그런 고발을 명분으로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게 꽤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 고발이 어떻게 보면 막 그 남용되는 부분, 네. 이런 것을 이제 막고자 하는 이런 취지인데, 왜냐하면 이게 정치적인 목적들이 있는 게 꽤 있거든요. 예, 수사하게끔. 그리고 검찰도 이제 그거를 그걸 명분을 삼아. 명분 삼아서 수사도 그렇죠? 하고. 사실은 다른 얘기 할 것도 없네요. 아까 네. 얘기했던 그 고발 사주 사건 있잖아요. 지난해. 이게 지금 뭐 수사 결과가 아직 뭐 명확하게 조사도 아직 수사도 제대로 안 되고 결과도 안 나온 상태지만 네. 그간의 어떤 그 나온 내용대로 보면 사실상 고발을 지금 의뢰한 거잖아요. 검찰 쪽에서. 자, 그 내용은 뭐 아시다시피 이제 윤석열 당선인 본인과 그
부인, 네. 장모, 그다음에 한동훈 검사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었죠. 뭐 명예훼손 이런 그렇습니다. 부분에 예. 대해서. 자, 이걸 보면 만약 이게 이제 그대로 이게 검찰이 직접 할 수는 없으니까 검찰은 수사하는 기관이니까 자기네가 고발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3자에게 자, 사주를 했다. 그게 이제 의혹. 김웅 예. 의원을 통해서 국민의힘 쪽으로 넘어간 거잖아요. 내용이. 그렇죠. 그리고 그 중에 일부는 실제로 실현이 됐잖아요. 네. 최강욱 의원에 대한 그 수사가 고발이 되고 수사가 되는 부분들 보면 자, 그런 걸 보면 이렇게 이제 악용 가능성이 있는 자, 이런 부분인데 이제 여기 이제 반대하시는 분들은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진짜 공익적인 그런 사건들. 자, 당사자나 피해 고소인이 직접 어떻게 보면 그 하기가 좀 곤란한 일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이런 부분을 대신해서 고발 조치를 한단 말이죠. 공익을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뭐 거창하게 표현하면 이런 또 분명히 순기능적인 면도 있단 말이에요. 고발 사건이.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거는 아주 계약이다 이렇게 반론이 있습니다. 반론이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취지는 그렇고. 네.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법학자들 또는 변호사들 간에 약간의 좀 의견이 조금 좀 다 서로 엇갈리는 부분도 있다. 네. 근데 어쨌든 뭐 피해가 없도록 또는 그 어떤 국민의 피해가 없도록 그다음에 또 어떤 그런 고발 사건의 어떤 그 의의랄까 이런 것들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선에서 뭔가 조치를 좀 보완 조치를 잘 해야겠죠. 그래서 네. 자, 이제 이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요 고전에 자 기존 검찰청법 제4조에 잠깐 볼게요. 네. 이건 지금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이 원래 원하는 상당히 많이 바꾸는데 이게 지금 검사의 수사권을 그대로 남겨두다 보니까 상당 부분이 지금 현행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이 거의 그대로 가요. 자, 가장 핵심이 아까 형사소송법에서도 제가 뭐 별 내용이 없다고 했던 게, 네. 자 일단 거기서 그 검사는 이제 공소 기능, 공소 유지 기능 이 두 가지에 치중하는 그야말로 기소 쪽을 전담하는 이런 임무로 바꿨기 때문에 그 직능을 검사가 수사를 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뭐 경찰관 범죄나 그다음에 공수처 공무원 네. 범죄 이렇게 할 때는 검사가 아니고 그 사법 경찰관으로 그 바뀌어요. 명칭이. 자, 그렇게 원래 민주당 개정안에는 그런 식으로 다 바꿔놨거든요. 네. 자, 그야말로 그래야지 그렇죠. 진짜 수사 기소 불리고 그 그렇죠. 취지에 맞으니까. 수사권이 없으니까. 그렇죠. 예, 그게 이제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다 무효로 됐고요. 자, 이걸 왜 지금 기존 검찰청법 제4조를 지금 제가 왜 보여드리냐면 이제 네. 가항을 보면 자 가나항은 뭐 지금 가항은 원래 지금 이제 현행 법안인데 여기서 이제 두 가지로 일단 부패 줄인 경제로, 거죠. 예. 부패하고 경제로.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항에 사실은 이 아주 그 일종의 함정 같은 이 조항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색칠한 부분을 보면 자 검사가 경찰이 그 성취한 범죄와 관련해서 네. 인지한 그러니까 조사 과정에서 인지한 자 경찰이 어떻게 이제 수사해서 넘겼는데 그걸 쭉 보다가 자 스스로 인지해서 각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 있는 범죄를 또 수사를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이게 상당히 이 조항이 포괄적이거든요. 구체적이지 않고 보세요.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다. 자, 이 얘기 뭐냐면 예. 검사가 논리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관련성이 있는 걸로. 그렇죠. 마음껏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네. 자 아까 보여드린 그런 그 조항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 조항이 검찰청법에 또 살아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좀 부딪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실효성이 좀 떨어진다 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조항이 원래 민주당 원안에는 이게 지금 다 사라지게 돼 있거든요. 예. 이게 뭐 그대로 다 살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잠깐 보여드렸고요. 자, 네. 이제 다음 장 보면 이제 현행 지금 오늘 통과된 개정안 중에 이제 또 하나가 바로 이제 별건 수사 금지와 관련된 부분인데, 네. 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선언문적인 사실 성격이고요. 물론 내용 취지는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동안에 어떤 그 검찰 수사의 문제점, 검찰 수사 기소 결합에 폐해를 나타내는 그
거론한 것 중에 대표적으로 얘기했던 게 이제 별건 수사잖아요. 그렇죠. 별건 수사로 헤헤. 인한 그 사실 국민의 고통, 네. 물론 새로운 뭔가 또 범죄를 밝힌다는 음. 그런 검사적인 시각에서는 음. 그것은 또 의미가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일반 국민을 불러다가 예를 들면 뭐 특히 기업인들이나 네. 또 뭐 사업하시는 분들 뭐 단순한 거 예를 들면 뭐 배임 횡령 단순하지는 않죠. 물론 액수가 크다면 그런 걸 하다 갑자기 다른 걸 진술을 그렇죠. 이제 강요를 해요. 다른 걸 이제 막 또 다 계좌 추적하고 뭐 다 해가지고 어이 이거 이 돈 예. 누구 정치인한테 줬어 안 줬어? 공직자한테 누구한테 갔어 안 갔어? 그것만 얘기해. 그럼 다른 건 덮어줄게. 이런 식의 수사가 사실은 그 동안에 네. 왕왕 있었기 때문에 이 별건 수사라는 게 별건 수사가 또 어떻게 이것이 정말 중요하냐면 이걸 막아야 되냐면 네. 자 조국 사건을 봅시다. 조국 전 장관의 동생 그죠? 그 학원 비리와 관련해서 네. 사실은 수사 대상에 오른 거잖아요. 애초는 조 장관 때문에 수사 대상이 된 거고 사실은 그 동생이 그 장관 그 수사하는데 사실 그것도 사실은 별 그 상관이 없는 건데 자 뭐 좋다 이거예요. 뭐 어차피 조 장관을 이제 조 전 장관이 그 당시에 그런 이제 웅동학원 관련해서 이제 뭐 그런 또 비리 의혹들이 쏟아져 나왔으니까 자 그 동생이 그러면 그 비리와 관련이 돼 있다. 네. 자, 근데 그걸로 했는데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단 말이에요. 구속영장 청구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했나요? 전혀 관계없는 그 채용 비리를 파고들어요. 네. 자, 동생이 그 학원에 이제 뭐 학교들이 있으니까 동생이 거기 뭐 좀 나름 위치가 있으니까 돈 받고 교사를 채용하는데 힘을 썼다. 이걸로 해가지고 구속을 시킵니다. 네. 이런 게 이제 별건 수사예요. 자, 그래서 어떤 그 새로운 범죄 사실을 밝힌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국민에 대한 어떤 피해가 더 클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은.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을 부당하게 수사를 금지하고. 근데 보세요 표현을 지금 부당하게 수사하는 그것을 금지한다 그랬어요. 네. 이게 얼마나 추상적인 표현입니까? 그죠? 구체성이 없죠? 네. 그렇네요. 그다음에 그 자백이나 진술을 강요할 수 없다. 네. 그러면 검사가 아니 강요 안 했다. 알아서 얘기했다. 강요로 한 게 아니고 본인이 알아서 얘기했다. 이게 참 그래서 애매한 부분들이 있네요. 예, 제가 그래서 조금 아까 초반에도 약간 네. 좀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던 게 바로 이런 부분들이다. 아. 자, 일단 형사소송법 오늘 통과된 개정안의 핵심은 이 두 가지입니다. 예, 네.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없다. 왜냐하면 네. 자, 그 얘기는 조금 이따가 하시죠. 예. 저기 그 네. 중수처법 중수청 관련된 거. 얘기. 그 부분은 또 별개 사안이기 때문에 네. 오늘 형사법 개정안은 핵심은 이 두 가지다. 네. 자, 이 두 가지를 골자로 하는 오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고, 그럼 저 주말에 있었던 검찰청법 개정안 통과 이것도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약간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는 거죠? 뭐 많이 아쉽죠. 네. 예.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검수 완박이라고 하는데 검찰청법 개정안도 그렇고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그렇고 놓고 보면은 검수 완박은 아니네요. 자, 결국에는. 검수완박 그 프레임은 정말 잘못된 것이고요. 네. 일단 그 뭐 제가 지난번에도 아마 박 기자하고 얘기할 때도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 용어 자체도 안 맞고 박탈이라는 용어가 네. 왜 그게 수사권이라는 게 검찰의 고유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그렇죠. 용어도 안 맞고 그다음에 내용적으로도 안 맞다. 왜? 자 다시 좀 보여줘 보세요. 네. 자 보세요. 자 일단 검사의 수사권이 아까 이제 얘기했지만 보안 수사권이 지금 시퍼렇게 살아 있어요. 그다음에 네. 경찰 간 범죄와 공수처 직원의 범죄에 대해서는 검사가 여전히 수사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수사권이 박탈되지 않았어요. 뭐 그런 부분이 여전히 살아 있고 자 그다음에 소위 말하는 이른바 그 중대 범죄 6대 중대 범죄에서 자 민주당 원하는 것을 이제 다 넘기는 거였죠. 네. 1년 6개월 잠정적으로 지나면 새로 발족하는 기구 뭐 그것이 중대범죄수사청이든 또는 뭐 특별수사청이든 자 그걸로 넘기는 건데 자 이번에 부패와 경제 어떻게 보면 가장 분야가 넓은 이 두 분야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네. 물론 이것이 이제 민주당이 지금 구상한 대로 그 중대범죄수사청이 네. 예정대로 설립되면
그때 가면 이제 이것도 이제 사라질 수가 있는데. 그렇죠. 수사를 자, 다 그 얘기는 조금 넘기니까. 이따가 하시죠. 왜냐하면 네. 그 부분은 또 따로 설명을 해야 되는데 네. 현실성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부패 경제에 관한 그 수사권은 검찰이 여전히 갖고 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자, 또 하나 지금 등이 있잖아요. 부패 등. 경제 등. 네. 자, 이것도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는 부분인데 원래 그 처리 과정에 법사위 심의 과정에도 그래서 이게 등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등 대통령령으로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이러면 대통령령에 의해서 네. 저걸 또 뭔가 저기다가 추가할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등이라는 표현 때문에. 중이 이게 아니라 등으로 바뀌어가지고. 예, 이 부분이 사실은 추미애 장관 시절에도 네. 이 검찰청법을 확정하는 과정에 검찰의 어떤 그 중대범죄 수사 범위를 그때도 규정할 때 이 등을 넣는 것 때문에 사실은 그때도 논란이 컸어요. 근데 결국 이런저런 과정에 검찰의 어떤 그 힘에 밀려서 등이 네. 그대로 유지가 됐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역시 결국은 저 등을 못 뺐어요. 민주당으로서는 상당히 아픈 부분이고, 예. 자,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두 번째는 이제 이거는 나름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이것도 약간 선언문적인 성격은 있지만, 자, 일단 검사가 수사는 할 수는 있잖아요. 지금 수사는 네. 하는데 자기가 수사한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다, 못한다. 그러니까 즉 그 얘기 뭐냐면, 자, A라는 검사가 어떤 사건을 수사했어요. 예. 자, 근데 기존에는 자기가 수사하고 자기가 공소 그렇죠. 제기하고. 그게 이제 우리가 계속 지적했던 수사 기소 폐의 문제점이었잖아요. 근데 어쨌든 형식적으로는 자, A가 수사했으면 기소는 B가 해야 된다. 자, 이 얘기를 한 겁니다. 네. 근데 공소 유지는 또 할 수가 있어요. 그 얘기 뭐냐면 재판에 관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네요. 얼마든지 개입은 할 수 있다는 거고, 다만 공소장만 네. 다른 사람이 써라, 다른 검사가. 자,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또 뭐가 문제냐면, 자, 원칙적으로 맞는 방향이고 이거라도 들어간 게 다행이긴 한데 뭐가 문제냐면, 자, 보통 수사 검사들이 수사 쪽 파트, 인지수사 파트에 있는 검사들이 더 사실은 검찰에서 더 좀 대우를 받고 네. 지수도 조금 높은 편이고, 그러면 이 공판 쪽 또는 이렇게 만약에 지금처럼 공소장만 쓰는 검사 분리를 하면 이 사람들이 되게 그 후배 검사들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겠네요. 그러면 사실상 수사 검사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고 견제가 안 되는 거죠. 애초 취지는 수사와 이 기소를 서로 견제하게 하는 취지가 있는데 네. 이렇게 검찰 내에서 이렇게 분리해 놓으면 이것이 과연 실효성이 이제 얼마나 있느냐, 그런 이런 문제가 부분들 맞습니다. 우려가 있다. 그래서 예, 방향은 맞고 네. 어쨌든 그래도 이렇게 제시를 한 것은 또 이런 방침을 밝힌 것은 잘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으나 그런 실효성에 문제가 있고. 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이거는 이제 어쨌든 이제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가 줄어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이제 감시를 하겠다는 거예요, 국회에서. 네. 그래서 그 검사가 거기 과연 몇 명이나 있는지, 검찰 수사관은 몇 명 있는지. 자, 6대 범죄에서 2대 범죄를 일단 줄어들으니까 줄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수사 더 인력도 배치 이런 거 네. 어디 다른 데로 재배치하든가 이런 거를 이제 계속 보고를 하라는 거죠. 국회에서 그걸 들여다보겠다 이 예. 얘기네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자율적으로 지금 검찰에 네. 맡겨놓은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도 역시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문제가 있고. 자, 마지막 항은 이제 하도 네. 국회의원들이 자기네한테 유리하기 위해서 여야가 심지어 담합이란 표현까지 했죠. 네. 국민의힘 쪽에서도 그 지지자들 아하. 또는 법 쪽에서 선거범죄 빼주는 거는 사실은 민주당뿐만이 아니고 국민의힘 의원 전체 의원들이 다 좋아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 비판을 의식해서 애초에는 이거를 이제 다 네. 이것도 빼는 건데 지금 유예 조치를 또 경과 조치를 뒀습니다. 올해 말까지는. 올해 말까지. 자, 그건 뭐냐면 그 6월에 지방선거를 의식한 네. 거죠. 자, 지방선거 범죄까지는 검사가 수사할 수 있게 그럼 해주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이제 그런 의미가 있고. 네. 자, 이 부분은 근데 이제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 여전히 검사 우위의 검사 중심의 사고 방식이라는 거죠. 예. 왜냐하면 지금 이거 지금 경찰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동안 또 많이 해왔고 거의 근데 다. 지금 계속 수사를 범죄가
완전히 다 사라질 것처럼 무슨 부패 완판 뭐 이런 네. 용어도 있잖아요. 그런 용어를 썼었죠. 이거는 윤석열 장관. 다분히 음, 검사 위주의 사고 방식이 여전히 네. 들어가 있는 거다. 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뭐 좀 아쉬운 부분도 있곤 하지만 그래도 이 두 가지 법안이 통과가 되면서 검찰 개혁, 검찰 정상화 입법 이게 마무리가 됐는데 앞으로 계속 이제 나아가야 될 길은 있어요. 그런 방향도 분명하고 미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본회의에서 통과한 사개특위 구성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서 이제 중수청 설치를 어떻게 여기서 논의할 거냐 이런 과제가 남아 있는 거죠. 자, 이 사개특위 오늘 구성 네. 법안이 같이 이제 통과가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이거는 상당히 뭐 의미가 있고요. 왜냐하면 일단 그 여야가 합의한 대로 애초 그 별도의 6대 범죄를 전담할 수사기구를 이제 만든다는 그 이제 첫 삽을 이제 푼 거죠. 첫 삽을 이제 첫 발을 뗀 건데 네. 자, 문제는 지금 국민의힘이 음. 지금 합의 무효를 아예 지금 외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자, 그러면 이 법안이 또 문제가 뭐냐면 일단 특위가 구성이 돼야 돼요. 자, 오늘 그 구성 법안은 통과가 됐지만 구성이 되려면 아까 들으셨잖아요. 자, 이 여야 일정한 인원이 돼야지 구성이 됩니다. 네. 물론 이제 민주당이 인원이 더 많고 아까 7명이라 그랬나요? 그다음에 국민의힘이 뭐 5명 이런 식으로. 근데 국민의힘이 여기에 참여할 인원을 자, 우린 계속 이 선출이 안 된다. 아무도 네. 뭐 안 하려 그런다. 그래서 시간을 끌면 이거를 강제할 수 있을까요? 자, 애초 지난번에 그 양쪽이 합의한 국회의원 중재안에 따르면 국회의장 네. 중재안에 따르면 특위를 구성한 후에 6개월 내에 이제 구체적인 입법 조치를 해야 돼요. 네. 자, 중수청에서 뭘 하고 중수청 구성은 어떻게 할 것이며 뭐 소속은 어디다 둘 것이며 이런 걸 하고 그 후에 또 그것이 발효가 되려면 그러니까 실제 시행이 되려면 또 1년 뒤에요. 그렇죠. 그래서 총 이제 1년 6개월. 어림잡아 1년 6개월이라는 표현이 나온 건데 자, 그 전제 조건이 네. 일단 특위가 구성이 돼야 되잖아요. 아. 구성이 돼야지 뭐 6개월 내에 뭘 하든지 뭐 7개월 내에 하든지 8개월 내에 하든지 할 텐데 구성 자체가 지금 국민의힘이 협조를 안 하면 이거는 자, 법은 오늘 지금 통과를 시켰지만 민주당 혼자 할 수 있나요? 그런 부분들. 자, 그래서 이건 오늘 이것까지 지금 민주당에서 뭐 밀어붙인 건 나름 개혁 의지를 갖고 어쨌든 더 이상은 밀리면 안 된다라고 해서 한 것까지는 뭐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상당히 이 역시 실효성이 떨어진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중수청이 그 사실은 이제 자 6대 중대 범죄를 지금도 경찰이 할 수 있는데 네. 이걸 굳이 지금 새로운 기구를 넘긴다는 건 뭐냐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그 경찰이 너무 비대해진다. 지금도 경찰 뭐 업무가 많은데 과중한데 지금 변호사들 자꾸 그런 주장하잖아요. 네. 또 그다음에 또 하나 아주 중요한 이유가 경찰은 수사 역량이 안 된다. 그런 중대 그런 범죄를 얘기를 할. 많이 했었죠. 계속 그 논리가 30년 전에 20년 전의 논리가 지금도 계속 나오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하면 못 해요. 자, 그러면 서구에 웬만한 국가들이 수사는 다 경찰이 한단 말이에요. 수사권을 검사가 쥐고 있긴 해도 일부 나라들 상당수 많은 나라에서 사실은 검사의 수사권이 있습니다. 살아 있지만 실제 수사는 다 경찰이 대부분 한단 말이죠. 그리고 네. 검사는 직접 수사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이걸 자꾸 언론이 혼동해서 또는 왜곡해서 보도를 하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도 오해하시는 분이 많거든요. 네. 아니 왜 검사의 수사권을 다른 나라들도 다 있는데 왜 자꾸 박탈하려고 해? 검사가 더 잘하는데 그리고 경찰은 수사 역량이 안 되는데 이 논리대로 하면 그럼 서구의 그 나라들은 어떻게 지금 치안이 유지가 되고 예. 그 형사사법체계가 유지가 됩니까? 자꾸 그래서 그런 논리랑 뭐 그런 비판 지적은 말이 안 된다. 논리 비약이고 네. 그다음에 뭔가 지난번에도 했지만 어떤 개혁을 하려면 이제 그 개혁의 취지가 있고 네. 근데 해보지도 않고 자꾸 부작용이나 그런 것만 자꾸 내세워서 뭘 더 협의를 해야 되고 뭘 더 보완해야 되고 네. 이걸 하면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냥 결국은 하지 말자는 하지 말자는 얘기가 얘기. 된다. 예. 우리 지난해 그 언론개혁 법안 있잖아요. 언론개혁 네. 중재법
언론중재법과 관련된 그 언론개혁안도 네. 결국은 뭐 물론 이거와는 또 약간 뭐 다른 양상도 있지만 형식으로 보면 비슷해요. 그때도 그때도 뭐 부작용 뭐 또 어떤 폐해가 있고 뭐 계속 반대 논리가 점점 강해졌죠. 못했잖아요. 알아서 하겠다. 결국은 이래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단계로 갈 수 있는 상황도 있었지만 어쨌든 지금 민주당이 좀 미비한 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 정상화를 향해서 한 발자국 나갔다 이런 평가도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맞습니다. 예. 네, 왜냐하면 어쨌든 지금 뭐 우리가 이 근본 취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근본 취지가 뭡니까? 결국은 그 과도한 검찰의 네. 권한을 분산하자는 거였잖아요. 음. 그다음에 검찰 권력의 어떤 그 위험성 네. 이런 부분들 이게 사실은 본질이거든요. 검찰 개혁의. 그렇죠. 그리고 수사 기소 분리 그 정신의 본질이고. 네. 자, 근데 이런 얘기를 이런 취지에서 시작된 거를 자꾸 그 뭐 국민의힘이야 여러 가지 정략적인 차원에서 또 반대할 수도 있다고 쳐요. 그것도 지금 말이 안 되고 애초 지금 합의해 놓고서 이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뭐 그 이른바 그 좀 뭐 법조인들 네. 좀 뭔가 먼저 안다는 사람들 국민이 보기에 아 예. 그래도 저런 사람들이 반대하는데 뭐 이런 게 좀 있잖아요. 아무래도 좀 전문적인 어떤 그 분야에 그렇죠. 전문가들이 또 반대하고 그렇죠. 그렇게 하면 근데 지금 민변은 지금 또 조금 돌아섰더라고요. 네. 애초는 좀 왜냐하면 이 법안 뭐 문제가 많고 그다음에 이제 막 이렇게 급하게 서두르는 거에 대해서 좀 비판을 했었는데 자 근데 이 반대 논리의 핵심은 이 근본적인 어떤 그 결함을 갖고 있는 게 일종의 그 논리학에서 얘기하는 대로 하면 일단 허수아비 논증 같은 거죠. 허수아비 논증의 오류 같은 건데 자 이쪽은 이래저래한 취지로 검찰 개혁을 하고 수사 기소 분리를 해야 된다고 지금 해서 나름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는 국민이 많고 해서 또 대선 공약이었고 그래서 추진을 하잖아요. 네. 근데 저쪽에서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음. 자, 그 첫 번째는 경찰은 수사 역량이 안 된다. 네. 자, 두 번째는 국민에게 피해가 간다. 음. 그 부분은 좀 국민에게 피해가 가는지 이익이 될지는 그건 누구도 알 수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취지를 잘 살려서 또 문제가 드러나면 보완도 하고 네. 하면 큰 틀에서는 오히려 선진적인 그런 형사 사법 체계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반대 논리는 문제가 많다. 그 법조인 집단 고유의 어떤 그런 뭐 카르텔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어떤 네. 공통적인 이해관계나 또 그런 공감대 같은 것들 자기네끼리의 그런 것들도 또 영향을 끼치는 거고요. 자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동시에 갖고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간 뭐 폐 사례는 사실 헤아릴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 기억을 하고 생각을 한다면 자 오늘 사실 이제 상당히 허점이 많고 또 실효성이 떨어지는 이런 법안이 통과됐지만 지난번에 이제 검찰청 법안도 좀 그렇고 네. 그럼에도 이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 건 맞고 그 부분에서 일정 부분 이번에 민주당이 어쨌든 뭐 다소 무리하더라 방식을 쓰긴 했는데 이나마 그래도 조금 진전된 거는 그나마 의미가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고요. 네.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힘들게 통과했어. 우리 이제 할 일 다 했어. 이러면 이거 법안요 오늘 통과된 거 그다지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다. 그래서 반드시 계속 후속적인 그런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 네.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특히 이렇게까지 이제 민주당이 힘을 내서 올 수 있었던 거 누가 뭐라고 해도 이른바 이제 개딸들, 냥아들들의 정말 이 거의 매일같이 민주당사 앞에 모여서 검찰 개혁을 외치던 그분들의 그런 공로라고 할까요? 그 힘 이런 또 압박 이런 또 컸을 것 같아요. 그런 추동력이 또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근데 사실 민주당 의원들은 네. 뭐 개딸들 네. 그분들한테 좀 미안해해야 돼요. 이렇게 제가 지금 좀 분석을 해드렸는데 네. 이렇게 실제 내용을 알고 나면 그 개딸 그분들 네. 상당히 화가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야, 우리가 그렇게 밀어주고 했는데 이 정도밖에 못 이뤘느냐. 응?
갈 길이 지금 멀어요, 사실은. 자, 큰 방향은 잡았는데, 네. 자, 이거를 계속 어떤 의지를 갖고 이제 해나가야 되는데, 자, 벌써 현실적인 벌써 장애가 있죠. 네. 뭡니까? 자, 윤석열 정부가 출범해요, 이제 다음 그렇죠. 주면. 그러면 여러 가지로 대통령이 또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네. 법무장관이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런 것 때문에 그나마 지금 이 통과된 이 법안조차도 어떻게 또 훼손이 되고 변질이 될지 지금 사실은 안개 속 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참 좀 착잡합니다. 어쨌든 이것이 뭐 어떤 네. 특정 정당 간의 그런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떠나서 네. 지금 민주당이 욕먹은 게 뭡니까? 니네 대선 끝나자마자 이걸 갑자기 밀어붙이네? 정권 넘어가기 전에? 결국은 방탄용이잖아. 이런 오해를 자초했잖아요. 네. 이거는 사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참 그렇죠? 그 힘을 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예, 뭐 힘을 가질 때 하면 뭐 더욱 좋고, 그다음에 네. 진짜 이것이 필요한 것이고 그 대의 취지가 맞고 하면 국민에게 자신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설득을 하면서 밀어붙였어야 되는 건데 이게 시기가 이렇게 밀려서 막판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이런 그 혼란을 초래했고 또 법안 자체도 왜냐 일단은 뭐 계속 이제 뭐 국민의힘에서 저런 식으로 반발하고 나오고 여론도 안 좋게 돌아가고 이런 데다 보니까 지금 계속 못 빼고 이렇게 돼 버렸잖아요. 그래서 사실 뭐 민주당 원하는 뭐 원한대로 가면 검찰 개혁 지지하시는 분들이야 뭐 가장 좋겠지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또 사실 이제 반대 여론도 꽤 있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이제 수정이 조금 불가피한 부분도 있었다고 봐요. 네. 그다음에 또 검사의 이제 수사권 부분을 자 이게 굳이 뭐 완전히 뭐 빼앗고 이런 것보다 폐지하고 이런 것보다는 이것이 긍정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점이 있다면 네. 자 보안 수사 정도는 어느 정도 선까지는 자 근데 대신 엄격하게 제한을 해야 돼요. 네. 그래야지 과거와 같은 그런 검찰 수사의 어떤 그런 그 폐해라든가 이런 걸 네. 최소화할 수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별건 수사의 그런 문제점 더 근본적으로는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 네. 이 구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아주 최소화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미흡한 점이 많다는 거. 네. 그다음에 지난번에 제가 발상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 참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네요. 그건 뭐냐면 발상의 대전환. 예. 그냥 간단해요. 네. 지금 계속 그 반대 논리의 핵심이 검사가 손을 떼면 어떻게 하나? 검사가 저거 중대범죄 안 하면 뭐 부패가 판치고 정치인들 공직자만 살판 나고 네. 자 그다음에 뭐 국민들이 피해가 가고 계속 이 논리잖아요. 네. 아니 경찰이 하면 돼요. 아니 경찰이 수사기관이에요. 난 계속 해왔고. 전 세계 국가에서 이렇게 경찰을 무시한 나라는 정말 우리나라밖에 없을 거예요. 예. 예? 지금도 99%의 수사를 경찰이 네. 하고 있습니다. 뭐가 엄청난 거를 자꾸만 뭐 저가 넘겨주는 것처럼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경찰이 나름 수사 역량도 커졌고요. 다만 이제 이렇게 이제 넘기는 것에 대해서 과도하게 네. 또 어떤 그 업무가 몰리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조금 뭐 중대범죄 수사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차질이 있을 수도 있고 네. 그다음에 어떤 그 분권 견제와 균형 원리에서 그래도 이런 부분은 또 별도로 자 정말 중대범죄만 영국의 SFO가 그렇단 말이에요. 네. 중대범죄만 별도로 전담하는 기구가 있으면 더 좋겠다. 음. 왜냐하면 수사기관 내에도 또 서로 견제가 되니까. 네. 자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특히 판검사에 대한 수사를 거의 전담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나름 의미가 있어요. 지금은 지금 공수처가 뭐 인력도 안 되고 뭐 조금 영향도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는데 네. 어쨌든 어떻게 보면 수사 기능 자체를 또 쪼갠다고 하는 의미가 있거든요. 서로 견제가 되게. 그다음에 어떤 영역이 정해지면 네. 훨씬 또 효율적으로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네. 이것조차도 지금 계속 지금 여론을 호도하고 말도 안 되는 지금 논리를 내세워서 네. 마치 경찰이 수사하면 무슨 나라가 큰일 나고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고 아니 지금도 하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참 네. 아유,
이게 참 그래서 발상의 대전환이 자꾸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네. 법조인들부터 우선 그렇고요. 이게 지금 공고한 이 검사의회 형사사법 체계에 길든 여기에 익숙한 분들의 논리거든요. 네. 특히 변호사들. 음. 변호사들이 봐요. 경찰은 무시해요. 음. 변호사들은 검사를 상대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네. 법도 잘 알고 그다음에 사법연수원 기수도 통하고 사건이 나면 어떻게 접근합니까? 유능한 변호사를 찾나요? 아니거든요. 자, 담당 검사와 어떤 변호사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찾아요. 네. 뭐 고향 또는 뭐 학맥 또는 뭐 연수원 기수. 자, 그다음에 그 위에 부장 검사한테 또 누가 통할 변호사인지. 이게 그들만의 리그인 겁니다. 네. 자, 이분들이 그래서 정말 진정으로 일부 민변 변호사들 중에 좀 그런 분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자, 검사가 정말 보안 수사를 통해서 국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네. 그간에도 보면 검사가 2차 수사로 보안 수사로 어떤 그런 걸 밝혀내는 경우가 꽤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자, 근데 그런 부분은 사실은 소수고 대부분은 이제 경찰이 거의 하는 거를 검사들이 그대로 하는데 검사는 경찰이 수사한 내용을 넘긴 거에 대해서 막 그걸 더 자기가 막 보완해서 뭘 좀 더 이런 거보다는 본인이 직접 뭔가를 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특히 이제 인지수사 파트에 있는 검사들은 말할 것도 없고.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이런 법조 어떤 그 카르텔 비슷한 이런 어떤 그 논리가 이제 자꾸 있거든요. 그런 게 제기가 되고 이게 또 언론이 여기에 또 거기에 대해 별다른 비판 의식 없이 네. 그대로 그냥 전달해서 이것이 마치 다수 법조인들의 어떤 견해인 양 또 이것이 사실인 양. 네. 근데 그 속을 들여다 봐야 된다는 거죠. 자, 일부 변호사들의 그런 정말 고충, 고언이 있을 수도 있는데 또 그렇지 않은 게 많다. 네. 자, 그 논리가 과연 무엇이냐? 그 허와 실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저희가 전반적으로 지금 검찰의 문제점 또 검찰 개혁에 반대하는 그 집단, 어떻게 보면 법조인들의 모습, 카르텔까지 저희가 짚어보는 시간도 가졌는데요. 자, 저희 시청자분들 중에 개딸과 양아들도 수고 많았어요. 힘냅시다라고 실시간으로 보내주셨고 또 조성식 작가와 박성호 기자님도 힘내세요라고 또 해서 또 감사합니다. 하나 또 춘희님께서 2개 보내주셨는데 개딸과 양아들을 응원하고 계시면서 하나 보내주시고 또 하나는 조 작가와 저를 위해서 또 실시간 후원도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오늘 형사소송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가 돼서 오후 오늘 4시로 국무회가 잡혔네요. 이 4시 국무회에서 아마 이게 처리가 될 것 같은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중재안에 대해서 잘된 합의다라고 평가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순조롭게 통과가 될 가능성이 큰 모습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고요. 앞으로 이 사개특위 구성이 어떻게 될지 또 중수청 설치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오마이TV가 계속해서 지켜볼 테니까요. 함께 봐주시고 개딸과 양아들의 민주당사 앞에서의 또 전국 곳곳에서 이 검찰의 정상화를 바라면서 외쳤던 그 구호와 간절한 기도 그게 일정 부분 그래도 오늘 이 본회의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서 그 여러분들의 성원과 그런 기도와 목소리가 그래도 반영이 돼서 이렇게까지 오게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저희 블레싱 A님도 실시간으로 보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혹시 저희 오마이TV 보시면서 구독 안 하신 분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요. 화면 아래에 보면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010-3270-3828, 010-3270-3828 전화 주시면 저희 오마이TV에 자바적 시청료를 보낼 수가 있으니까요. 오마이TV가 계속 방송할 수 있게 여러분들 전화 한 도씩 주셔서 자바적 시청료, 후원금 보내주시면 저희가 더 좋은 방송, 생생한 방송 여러분께 만들어서 보답을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거의 저희가 아까 9시 40분 넘어서 방송 시작했는데 벌써 11시 10분입니다. 네, 본회의 통과 과정과 현장과 분석 여러분께 전해드렸는데 저희가 오늘 오후에 또 방송이 계속 예정돼 있거든요. 오늘 빨리 점심 드시고요. 오늘 좀 일찍 드시고 오후에 오마이TV 또 본방사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전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우리 조성식 작가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에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새로운 또 인터뷰나 예. 아니면은 분석 방송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